어쩌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통합 혹은 단독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이런 게 주요 요소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신한 PH의 방동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한 PH의 방동춘 이사입니다. 오늘 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합재건축에 대한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정비사업의 이해 부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통합재건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라고 하면 도시 및 중앙기업 정비법에 따라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주할 때까지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하는 협력업체 중에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회사는 압구정 2구역, 압구정 4구역,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베일리, 그리고 반포 주공 1단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총 76개의 구역을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사 이해입니다. 추진 절차고요. 크게 정비계획 단계, 사업 시행 단계, 관리 처분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는 과정들은 제가 한 장씩 넘기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단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금은 아직 여기까지 못 간 상태고요.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개포성 8차, 한양 3차에 대한 부분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 과연 할만한가를 좀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용적률이 결정되고 층수가 결정되고 기부채 납에 대한 기율이 정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위치라든지 공원 위치 각종 땅에 대한 모양들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 때는 아무리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까, 우리 나중에 몇 층 지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사업 방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단계까지도 좀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 지정이 되고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니면 또 바로 직접 설립으로 조합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어떠한 조직을 구성을 할 것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장, 예를 들어 통합재건축이면 어디 단지에 조합장이 나오고 아니면 부조합장이 나오고 각각에 대한 이사 임원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때 조합 설립 인가 기준에서 그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아까 정비계획 수립 때 제가 땅에 대한 모양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이 결정된 걸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것을 계획하는 게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통합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정비계획 지정을 진행을 할 때 신속통합계획 동의선이 정비계획 위반 동의선이 이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때 물론 이제 평형대 구성에 대한 계획도 제출을 받으실 거고 하실 건데 그때 계획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 때 동의선을 제출받기 위한 근거 자료들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된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정하는 방식은 개요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로소 그게 사업시행 계획 인가로서 신축 세대수 이때는 편형대가 다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의 투표에 따라서 30평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큰 평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줄였으면 좋겠다, 펜트하우스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 인가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단계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 단계, 분양 신청 및 관리 처분 인가 단계고요. 이때는 어떻게 비용을 정산할 것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계획이 됐죠. 그러면은 내가 30평대가 있었는데 똑같이 30평대를 신청할 것이야, 아니면은 나는 좀 24평짜리로 줄여갈 것이다, 아니면은 늘려갈 것이다를 이때 결정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를 저희가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는 세대별로 내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 평형에 대해서 분담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내용의 주제가 이제 통합재건축 방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재건축이 좋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00세대와 800세대 두 배가 되는 단지는 일단은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고요. 최적의 건축 배치가 가능하고 다양한 평형 구성이 가능하며 일단은 가장 중시되고 있는 요즘에 대단히 커뮤니티에 대한 시설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시죠? 이게 단독 재건축보다 통합 재건축이 좋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신 건데 그게 좀 힘들 것이다라는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게 시작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별도 재건축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도로가 있고 분진이나 소음 양쪽의 단지의 진행 단계가 다를 거기 때문에 각 단지에 이제 공사할 때 민원 일들 발생할 수 있을 거고 통합 재건축할 때는 이제 민원 발생에 최소화가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 재건축했을 때 그 지하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좀 어렵고 통합 재건축을 하면 지하층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아파트 주차 대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충분하게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재건축 현황입니다. 개포성 8차 아파트가 있고 현대 3차 아파트가 있죠. 용적률이 일단은 보시다시피 192%와 147% 그리고 세대수도 261세대와 198세대. 근데 제가 딱 이 단지에 대한 그 위치도를 받았을 때 좀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단지가 정말 이쁘게 나눠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삼성물산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원빌을 조합 설립부터 입주할 때까지 제가 팀장으로서 직접적으로 관리했던 현장이거든요. 원빌 같은 경우는 6개 단지가 통합됐었던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 위치도를 봤을 때는 단지가 정말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잘 나눠져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통합 재건축이라 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기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위치, 이게 어디로 옮겨가고 이런 거 아니냐, 또는 내가 기존 용적률이 우리가 더 낮아서 유리한데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 정산제라는 말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벨리 사례는 아까 그 삼성물산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독립정산제라고 하면 독립채산제 같은 말입니다.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구분해서 수익과 지출을 별도 정산하며 사업이익을 각자에게 배분하는 사업 방식,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현대 3차와 개포성 8차가 있는데 각각에서 발생된 수익과 지출 금액은 각 단지별로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단지들 사이에서도 통합재건축이 유행하며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일단은 강남 서초 이쪽 지역은 통합 재건축을 권장하고 있고요. 강남 서초 아니더라도 다른 단지에서는 소규모 단지보다 이제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에 대한 것을 많이들 의논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에 있었던 단지들도 많이 있겠지만 같이 통합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통합 재건축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독립정산제 통합 재건축은 지금 한때 많이들 채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더라도 종별 컨디션에 따라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추진. 이 얘기 뭐냐면은 하나의 단지인데 종이 달라요. 이게 여의도에 있는 현장 중에 하나인데요. 3종과 상업지구가 한 단지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는 통합하되 단지별 분양 계획과 분담, 환급금을 따로 책정하는 거고요. 개발 이익은 당연히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을 독립정산제,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재건축 합의서입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거는 내용을 제가 구절절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만들어지고 있는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총 18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관 보는 줄 알았어요. 정관, 표준정관.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정관 보는 줄 알았고요. 원벨리 6개 단지 통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2페이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업 방식, 독립정산제를 하고 각 단지로 부담시키고 관리처분에 반영한다. 그리고 시공권을 어떻게 하고 용역업체 어떻게 한다. 임원에 대한 구성, 조합장, 부조합장에 대한 구성 어떻게 하겠다. 독립정산제를 하고 각 단지에 대한 것을 존중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 내용으로 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강동구 쪽에 이제 상일동 빌라 단지라고 거기는 5개의 빌라가 통합 재건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7월 11일 날 제1차 주민총회를 예상하고 있고
거기도 통합재건축 합의서 보시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거기도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최대한적으로 간단하게 좋다. 여기에서 살을 달면 달수록 발목이 잡힐 일들이 많아진다는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관입니다. 정관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건 합의서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수립 아까 성분사에서 얘기했고요. 6개 단지에 대한 비례율을 제가 직접적으로 산정을 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정산제 해서 그 통합재건축의 관리처분을 받았던 사례고요. 과연 원베일리가 통합재건축에 대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갈등이 있죠. 6개 단지가 통합하는데 우리 단지가 내 단지가 더 위치가 좋은데 거기도 얘기 나왔고요.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설명회를 몇 번 하면서 주민들을 좀 여러 번 설득시킨 결과 주민분들도 나중에 아신 거예요. 아, 이게 독립정산제라는 기준을 정해놓으면 우리 단지의 재산, 수익, 지출에 대한 부분은 딱 우리 단지에만 딱 해당이 되는구나. 이게 뭐 내 돈을 뭐 1원이 저기 넘어가고 하는 게 전혀 없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벨리 같은 경우는 6개 단지가 정말 힘들게 통합을 했지만 그 이후로 엄청나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총회할 때도 뭐 저희 1시간이면 총회가 끝나서 거의 만장일치로 총회가 다 통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준공 나서 이제 잘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조합 설립부터 입주할 때까지 실무에 대한 일을 제가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 다른 단지들도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아셨으면 좀 통합재건축이 조금 수월하고 빠르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통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단지 위치가 더 좋고 나중에 일반 분양 이거 어떻게 나오지? 이런 부분들 특히 한강이 보이는 데 단지들은 그런 갈등들이 더 큽니다. 거기는 한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클린하게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합의서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크게 보니까 다른 내용, 어떤 내용들은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거기 또 넣으신 내용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정평가는 각 단지로 뭐 선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민감 사안이 있으면 이거는 유혈 방법에 대한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깊게 들어가서 뭐 4분의 3이라든지 뭐 3분의 2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좀 민감 사안에 대한 거를 의결을 좀 더 어렵게 하자. 그리고 단지별로 분리해서 의결을 하자. 이거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단지별 분리 의결은 불가능합니다. 뭐 설문에 조사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총회는 그거는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실패 시 단독 재건축에 대한 전환 방법. 이거는 왜 지금 전환 방법을 할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왜 저는 합의서에 넣어야 되는지를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감정평가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지정된 평가사들이 할 수 있고 심지어 여기는 이제 구청에서 강남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뭐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추천해가지고 뭐 감정평가사를 뭐 3개 또 4개까지 선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주민들 비용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구청에서도 감정평가사 그걸 선정해 주는데 저는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마 사업하는 게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아마 나중에 뭐 정관이라든지 뭐 사업 진행하면서 뭐 총회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더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합의서는 좀 최대한 간단하게 시작을 해야 좀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통합재건축은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밑줄 뜬 거 말씀드릴게요. 18년 7월에 원벨리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DH 클래스트도 18년 12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벨리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DH 클래스트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양쪽 단지 둘 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이사하고 땅 파고 해야 되는데 원벨리만 2023년 8월에 입주를 했고요. 지금 반포주공 1단지 DH 클래스들은 아직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4년 이상이 늦어졌죠. 통합재건축이라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뭐 더 빠르고 늦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합재건축, 단독재건축
그런 큰 차이로 두지 마시고요. 그냥 1동, 2동, 3동 단독 재건축이라고 해도 1동 평형이 30평 되고 큰 동이 뭐 2동이 50평 되면 갈등이 나옵니다. 상가도 갈등이 나오고요. 이 통합 재건축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한 단지라도 평형대에 따라 갈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민들이 좀 화합하냐에 따라서 이 통합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걸 우려하지 마시고 화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두 개를 단지를 비교해 온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통합을 저는 권장하는 사람이고 제가 최근에 뭐 통합 재건축에 대한 설명회를 많이 다니는데 다들 마음속으로는 통합 재건축이 좋다는 거 아는데 걱정이 많으시니까 시작을 못한 것이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단계별로 조합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양쪽 단지들의 대표님들이 이제 구성이 되시겠지만 그 대표님들끼리 뭐 두 분이 뭐 친하다고 해가지고 결정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지금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 설립하기 전에 통합 재건축 사업 방식에 따라 방향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완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속동합의 정비계 위반 절차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런 논의할 게 없습니다. 아무런 땅에 대한 그림이 없고 뭐 기부 체납에 대한 부분 일반 분양이 몇 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끼리 뭐 통합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방식은 통합으로 가면 좋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통합 재건축에 대한 합의서를 완료하고 좀 방향을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이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도 또 정비계획 변경 마음에 안 들면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업 시행인가 나도 정비계획 변경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착공되기 전에도 정비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계속적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 변경, 평형대 변경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착공 전까지. 심지어 착공 이후에도 일부에 대한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 때 너무 100%에 대한 그림을 설정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 우리가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밑그림을 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끼리 싸우지 않고 화합하면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사업인데 정말 오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예, 한 발자국 못 나가요.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에 있다고 해서 갈등이 더 생기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화합이 되는지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제가 좀 통합 재건축에 대한 저희 같은 마음을 좀 가지는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경차 우성팔찌 아파트의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 사업을 좀 기여해 드리도록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현황이 현대 3차고 선생님 말씀대로 우선 8차가 시작 단계부터 합의가 어떤지 저떤지 하는데 만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찌그랑찌그랑 소리 나가지고 발목을 잡힐 바에야 단독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합의가 잘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물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뭐 투표를 한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게 낫겠냐. 만약에 지금도 이렇지 가다 계속 통합만 했다고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다가 지가랑 소리 나면서 반복을 잡으면은 공기는 늘어날 거고 지금 저 1, 2, 4 주고 같이 그런데 만약에 단독으로 가가지고 3주고 같이 속도가 빠르면은 더 안 낫겠나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근데 어떻든 통합이 안 되면은 안 되는 방법들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 다 놓고 현대 너가 따라오고 싶거든 그때 가서 자꾸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신청을 한다든지 뭐 할 때까지 자꾸 바꿀 수 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게 어떻겠나 선생님 말씀을 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각각 재건축 추진하다가 통합하는 거는 솔직하게 불가능하고요. 통합에 대한 합의는 처음에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반포 원베일리 말씀드리면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그 단지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단지가 있는데 신반포 3차는 조합이었고요. 경남 아파트는 추진위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추진위원 장님, 조합장님이 통합이 무조건 좋다. 통합으로 가자. 우리 조합장, 추진위원장 직책 내려놓고 다시 선거해가지고 새로운 조합장 뽑읍시다 해가지고 합의해서 갔던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성 8차와 현대 3차가 각각 재건축을 하다가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통합이 좋은 것 같고 통합 안 하면 삼성부산 안 들어옵니다. 그냥 통합하시죠. 라고 했을 때 될까요? 저는 그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처음에 통합 방식을 결정하고 가시고 아니면 단독으로 그냥 끝까지 단독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가다고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성 8차 혼자 단독으로 재건축 진행하다가 평택별로 갈등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건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절차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닙니다. 절차 똑같고요. 이게 얼마만큼 주민들끼리 협조되고 믿어주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회사들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설명도 드리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 그 주민분들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조금 사기꾼 다 볼 수 있는데 원빌드가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조합원님들이 전부 다 변호사님에다가 판사님 이런 고학력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한 번도 이의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투명하니까. 제가 1월 단위까지 제가 다 계산적으로 만들어서 이 기간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관리청 기준에 담았고 그게 6개 단지가 정말 투명하게 사업 지출 금액이 다 배분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던 건데 아직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비계획도 못 받은 상태인데 관리청은 관계 믿으라고 믿기 어려우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믿으시면서 조금 진행하셔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통합재건축은 절차가 어려운 게 아니고 주민들끼리 못 믿어서 어려운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 아까 도시계획업체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나라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투명하게 20년 동안 관리처분 계획을 이미 투명하게 이렇게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다. 누가 재산이 예를 들어 조합의 어떤 파워, 누가 어떤 단지가 더 인원이 많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투명하게 이게 독립정산이 된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은 사람들 이걸 하면서 만나보는데 다 이게 그런 거 관리처분 걱정할 것보다 이미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거는 국가에서도 관여해가지고 나중에 다 검증한다. 이런 이야기해도 못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현대 3차가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심지어 제가 많은 외부 전문가들 정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우리 신한도 최고 빅3 중에 하나입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어보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에서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3차 지금 출연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AI하고 대화해가지고 18장짜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제가 거기도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한신 설해마을 쪽에 이제 한신 설해 아파트, 도금 아파트, 궁전 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궁전 아파트만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 거고요. 궁전 아파트와 조합이 설립된 걸 기준으로 세개 단지도 지금 정비계 위반 제한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이제 한 1,300세대 정도 되는 사업지로 제가 직접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통합은 좋다는 거 아시는데 누가 더 빨리 시작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회가 되면 현대 3차 분들 모시고 설명에 진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다 설명드리면 다 100%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몸이 하나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제 설명 들으신 분은 현대 3차에 이웃분들 계시고 아니면 같은 단지 이웃들 계시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통합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없고 투명한 게 한다더라 이런 말씀하면서 조금씩 말씀 같이 나누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같이 나서가지고 이거 같이 합시다라고 화합하셔야지
이게 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기 조합장님하고 신안하고 같이 현대 3차 거기 만나면 안 될까요? 얘기했습니다. 얘기 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게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도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저기 소유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하나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그 외부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은 그 아들입니다. 예, 아들인데 그 사람이 저는 이제 현대 3차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현대 3차분들은 정말 그 아마 저 인적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으신 분들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외국인한테 지금 맡겨놓고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쳐다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지금. 그 18장짜리 합의서도 봤고요. 2장짜리 합의서도 봤어요. 여기다 이제 합의서를 봤는데 2장짜리 합의서에 모든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에 필요한 내용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뭐 각자 독립정산제한다, 제자리 정원축한다, 임원에 대한 구속한다 내용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들어간 내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보다 더 살을 붙인다라는 거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만 더 커질 것밖에